네, 다음 핫이슈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때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기자회견을 계속 좀 지켜봤었는데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당장 필요한 전력을 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에너지 정책 논쟁에 대해서도 좀 실용주의적 시각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이념의 전쟁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했고, 원칙적으로 이제 원전은 이미 가동 중인 것은 좀 활용을 하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자동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시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기존 원전을 합리적으로 좀 혼합을 해서 함께 좀 사용을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고, 종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종합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실적과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원전 중심 정책에서 좀 벗어나고 전력망과 인프라 재정비를 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이제 국가적 성장 전략 같은 에너지 혁신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상 새 원전 건설을 거의 백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네. 이는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한 곳 빼고는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당장 전력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 2년 내에 빠르게 설치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평가가 나오게 한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원전 산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전략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개발 및 미국 시장 진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수원 사장이 2025년 8월 미국을 방문해 SMR 연료 확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논의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전 산업은 해외 원전 수주와 원전 해체 시장에서 성장 영향력이 향후 성장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관련 섹터의 주가도 조정을 좀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이 완료가 되면 미국과 유럽 SMR 시장에 참여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전은 해외 원전 수주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시장 규모보다는 미국 SMR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여부가 원전 세트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이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12차에서는 좀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전 신규 건설 축소, 그리고 지방 및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같은 좀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먼저 11차 전기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8년 29.2% 수준에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요, 이를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부와 이제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는 2035년 온실가스를 한 67% 정도 감축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좀 내세우면서 더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나 건물 및 주차장 같은 이제 도심 곳곳에서는 건물 외장재인 태양광과 뭐 지붕형 발전, 그리고 이제 새만금 및 전남 같은 이제 지역별 풍력과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분야의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육선 방침에 따라서 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전남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기가와트로 전국 7333기가와트의 16%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심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안 해역의 3.2기가와트 해상 풍력 축적화 단지와 AI 에너지 신도시와 아리백 특화 산업 단지 조성을 병행해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발전시설 건설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 모델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혁신적인 복지 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전남에 적극 유치를 하고 지역 기자재 업체와 협력해 전남형 공급망 우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대 속에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의 솔라시도 프로젝트처럼 대규모 AI 에너지 신도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력망 개선과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정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뭐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동해 그리고 서해, 남해안을 연결하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서해안 구간을 중심으로 좀 가장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서해안 이제 HVDC 1단계 구간의 준공 목표를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겼고, 또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발주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구간은 신해남에서 태안을 거쳐서 서인천까지 약 한 430km 정도, 그리고 새만금과 태안을 거쳐서 영흥까지 약 190km로 전체 해저 송전만 길이는 한 620km 정도 되는데요. 송전 용량은 약 8기가와트 규모로 좀 계획이 되고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7조 9천억 원에서 최대 11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LS전선과 이제 대한전선 같은 이제 국내 케이블 업체들이 해저 케이블 생산 능력을 좀 증설을 하고 시공 역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HVDC 변압기 국산화 시험을 또 진행을 중에 있다라는 것 역시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이 사업을 국정 중점 과제로 좀 지정을 하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도 반영한 상황이고요.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확보와 또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아직 착공 초기 단계지만 구체적 구간과 또 규모가 제시가 되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육성에 좀 힘을 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함께할 업체들은 좀 정해졌나요? 네, 국내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CS 윈더, 하나솔루션, 그리고 S퓨어셀, 신성ENG, 대명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업 기업들은 단순히 설치와 발전에 그치지 않고 운영과 유지 사업과 가상발전소 시장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과 기술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와 ESS 연계 등 신기술 융합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뭐 일단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ESS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제 ESS라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서해안과 이제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이제 태양광과 해상풍력 전기는 이제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HVDC 송전망으로 이제 수도권에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중요한 게 이 ESS인데 ESS는 이제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공급을 이제 평준화할 수 있고 또 송전망이 과부하되는 건 역시 또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고비용으로 건설되는 이제 HVDC망의 이제 효율이 좀 극대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가능해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제 전력개통 운영기관은 한 2030년까지 송배전 개통 보강과 또 ESS 구축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HVDC가 전력을 멀리 보내는 도로라면 ESS는 그 도로의 교통량을 좀 조절하고 전력 품질을 안정시키는 신호등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SS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ESS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3사가 ESS 생산 라인 전환 및 공급 계약을 빠르게 체결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르데스 벤츠 계열사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ESS용 LFP 배터리 양산과 가상 발전소 사업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ESS 관련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서진 시스템, SK 이터닉스 등이 핵심 기업으로 꼽히며 이들은 배터리 셀 제조와 ESS 시스템 통합, 전력 변환 장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ESS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문제를 해결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에도 필수적이어서
ESS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의 종목 진단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김정훈 자문역과 함께 볼게요.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탑3 리포트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3 종목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의 2025년 하반기 성장은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주 확대와 생산 능력 증설, 북미 육성 풍력 경기 회복, 수익성 개선, 그리고 강력한 정책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상 풍력 시장의 본격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 2연 매출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 해상 풍력 프로젝트 수주가 더욱 가속화되어 안정적 매출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에서도 완만한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되어 실적 성장이 추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2025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등에 인해 CS 윈드의 중장기 성장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탑3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탑3는 CS 윈드였는데요. 2위는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 종목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아리백 산단 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제도적으로 기반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 중반에 편성된 1,200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상반기 마스터픽 고수익을 실현한 종목이지만 네.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자문역의 신재생 에너지 탑1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네,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정훈 자문역의 마스터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탑1 종목의 힌트를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ESS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과 협력도 확대 중에 있고요. 완제품 생산 기술 및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분야도 순항 중으로 발사체 부품까지 확대, 전기차 자체 생산 내년 본격화, 글로벌 전기차 업체 협력과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을 특히 이번 탑1으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는 2025년 하반기 ESS와 반도체 사업에서 견고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ESS 부분에서 약 7,900억 원, 반도체 부분에서 4,2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ESS와 반도체 기반의 실적 성장, 우주항공 사업 확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수급 유입을 고려하면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탑1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의 채널에 들어오시면 탑1 종목의 자세한 브리핑 외에 신재생 에너지와 ESS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과 리포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